대한무효 자유혁명 1주년 문재인 파쇼 정권 척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부정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이적 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악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친북 친중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만들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 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또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재선거가 아니라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이며 반란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수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세력의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례 바로 10월 10일 국정 성명서, 2020년 10월 9일 한글날에도 10월 3일 개천절 날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대한민국부터 광화문까지 경찰버스 300여 대로 차벽 및 바리케이트 설치와 경찰 병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서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하고 불신 검문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며 인도에 미로처럼 설치된 펜스는 소와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통로와 같아 국민의 도심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은 신군부 대형화에서도 없었던 전체 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폭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만국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 이적 세력은 경찰의 봉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떤 국민 목소리도 차단한 적이 없다. 제인산성은 보수 진영이 코로나 확산 등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보호 차원에서 만든 산성이다.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광장의 차벽은 코로나19를 막은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하여 당리당략적 막말을 짓거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광장 통행 차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지 국제시절 반정부 시위 봉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국회의장을 지내고 행정부 총리로 국회의 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정세균은 경찰 차벽을 두고 코로나 방어선이자 영세 사업자와 상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 백화점과 지하식당과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시내 및 근교 유력시설에는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혼잡을 이루었으며 수십 명이 동시에
식사하느라 자리 뛰어앉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 27억 명, 하루 750만 명이 오는 서울 지하철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한문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만 중국 폐렴이 무섭게 번지고 놀이기구를 타는 곳과 쇼핑을 하는 유명 백화점에는 중국 폐렴의 안전지대인가 봅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문재인의 방역 대책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극치가 아닌가 합니다. 10월 9일 13시경 세문암로 83번지 인도에서 경비 근무하던 경찰은 다른 사람들은 통행시키고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막았는데,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아니라 중국共産党과 살인 독재자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문재인 독재자의 사병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적 중국共産党과 살인 독재자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지른 반국가적, 반헌법적 만행 및 악행, 권력 비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차벽 설치를 강행하면서 불신 거부까지 하겠습니까? 문재인 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브레이크 없는 중국共産党평양행을 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정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정당은 없어지고 우파의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망하는 위장보수 우파 정당과 이들을 따르는 위장보수단체, 위장태극기 단체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진실을 간과하였고, 세 번째로는 4.15 총선은 촛불혁명만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문재인 이적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방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즉사 사직생의 각오로 화산 폭발과 같이 일어나는 것과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어 미국의 힘에 의한 중국共産党해체와 친북 중국 정권 교체 두 가지 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위중한 난국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보수우파 국민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뭉치고 일치단결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신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탄핵과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기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곡절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태국혁명
국민보건부. 네, 이어서 양정철 본부장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매번 마이크를 잡게 되어서 대단히 공부합니다. 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그러한 분이 다음에는 좀 마이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문재인 산성 규탄을 하면서 광화문 일대를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얼마나 문재인이가 자신감이 없으면, 무능하면, 부패하면, 거짓스러우면 저렇게 산성을 베어 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과 부패의 산성은 곧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바퀴 투어를 하면서 우리 경찰관들에게 조금 유감이었던 것은 문재인에게 충성을 하셔도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새로 임명받은 경찰청장님께서는 다음에 국회의원 한 자리 하셔야 되니까 문재인에게 열성을 다해서 충성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재인의 경찰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임을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태극기를 들었으니까 시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시위를 못하게 했으니까 시위를 막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예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일부 허용을 하면서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통행을 막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파쇼 독재 경찰의 전형인 것입니다. 홉스의 책에 리바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바다의 괴물이 바로 리바이전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정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라고 이 괴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전체 국가가 바로 이 괴물인 것입니다. 이 괴물이 문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가 훼손당하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선택이 훼손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내 일이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그냥 문재인의 이 호감에 여러분들은 그냥 잠자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차벽과 펜스를 쳤는데 그 펜스를 지날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펜스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토끼장, 토끼머리, 제가 머리가 하도 나빠서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 토끼머리도 아니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토끼장이 아니고 돼지우리다. 여러분들, 문재인의 돼지우리에 여러분들이 갇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연평도 바닷가에서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방치하고 오히려 살인을 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국가가 그것을 방치하고 살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바다에 빠진 그 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원하는 선택의 가치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오는데 연설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서 얼마나 이 부패하고 거짓과 사기 정권이 이기 때문에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 소추를 당하실 때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생명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국민생명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개들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문재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문재인은 호사형입니다. 문재인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야 될 것입니다. 미신이 어제 개인산성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양보다 더하다. 이건 미쳤다. 국민 여러분, 이 미친 정부에서 살다가 어떠한 만행을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와 선택의 가치와 기회의 가치가 이 인간들을 껄핏하면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더라고 주구장창 씨부리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가 더 옥죄고 뺏기기 이전에 문재인의 이 만행에 우리가 다 함께 떨쳐 일어나 자유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우수아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자고 복음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남북한이 같이 공조를 해가는지 우리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75년 당 창건일 기념해가지고 김정은이 한 말이 경제개발 5개년 앞으로 80일간의 전투 전력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주면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동일하게 10월 6일쯤 같은 시간대에 우리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 공수처법을 앞으로 80일 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에서 남북한이 공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함께 또 연합해서 움직인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구 비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라고 지금까지 자랑해왔고 자부해왔습니다. 선교사로 해외 나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의 조국을 바라보며 그 땅의 복음을 들려듣는 많은 그분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믿음이 나타납니까? 어려움과 환란이 나타날 때 진실로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졌던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과연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바꾸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교회에서 독립을 외치는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정치적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에 참으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믿음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교회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의 나라, 3,5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된 모든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의 나라. 저들은 9월 26일날 링컨 기념관 앞에서 펜스미 부통령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아랬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존자며 창조자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말해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펜스미 부통령이 수만 명의 미국 시민들 앞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때에 마땅히 자유민주주의를 서로 사랑하는 동맹 우방 미국과 같은 믿음의 반성에서 같이 외치하며 우리 이 땅에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남은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저들이 국가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에 모든 가정으로 지하로 스며들어서 카타콤이나 이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어찌하여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의 법으로 금지할 때 순순히 예하면서 스스로 가정 예배를 얘기하며 권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 할수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맞서는 자들에게 코로나는 능치 못하며 없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코드 플러스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텐진 조약을 기억하고 시몬스 기도약, 가스라 태국도 미략, 포스모스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가장 안보 체제 협력에 관계되는 모든 국무 실무자, 국방안보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스라 태국도 미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교 주권을 잃어버리는 을사늑경을 당했고
또 이어서 1910년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나쁜 길을 36년 동안 갔어했습니다. 이어서 50년, 49년에 미군이 다 철수하고 50년에 SS9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6.25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전 세계적인 선지자 이승만의 기도로 하늘의 뜻과 같이 우리는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하건대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나쁜 역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코드 플러스에 관해서 참여하지 않기를 발표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산불정책을 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1대1로도 다시 한번 폐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예측부터 누려왔던 한미동맹에 대하여 우리는 국방비를 별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게 들이는 국방비로 경제 건설하는데 올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른다면은 결코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4.13 선거로 말미암아 또 여러가지 사모펀드로 말미암아 4.13 지방선거 총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가을을 즈음하여 끌려에서 가을 맞이에 여념이 없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 추석을 즈음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아픈 추석을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6.25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대명절의 이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이라 해서 가족을 만나지 말고 부모님을 만나지 말라고 할 때 저들은 어디 갔습니까? 호텔로 제주도로 여행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코로나19를 이유로 하는 모든 일들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사라지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성경 안에서 같이 갑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대회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날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것을 이제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하철 쪽을 중심으로 우리의 한글이 세계적으로 벌어가는 거 볼 때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자부심이나 긍지는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거룩한 선거 여러분, 11월 3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이 전쟁을 시지하는 나라입니다. 저기 압제를 받거나 독재가 있거나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라고 진실로 갚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우리는 경술국지에 1910년도 나라를 이루는 거 합니다. 그때가 경술국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띠입니다. 개띠입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가 이뤘을 때 무슨 해입니까? 개띠입니다. 같은 경술열에 이루어진 경술국제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NLL로 말미암아 우리 어민들이 보호받고 우리의 모든 국방의 안보가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북함진의 폭발사고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제 피격을 당하고 피살을 당하고 불태워졌지만 우리 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난 연후에 헬기를 띄운다, 해양경찰서를 띄운다, 모든 걸 띄우지만 이는 국민들을 우려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나 이 일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희들이 외쳤던 수십 년간의 민주화에 대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전세계 교회들이요, 공산주의에 맞서서 깨어나야 하며 좌파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믿음,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석호 우리 전학생을 연설해 주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에서
박석호입니다. 주중에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만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시민입니다. 저는 어떤 단체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으로 알게 되신 어르신들 보시고 같이 1인 시위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같은 일반 시민한테 이런 귀중한 시간을 주신 국회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불만이 많다 보니 문재인 탄핵하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뜻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문재인 탄핵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사기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정권을 불법 탈취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해야가 아니고 문재인 체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님은 석방이 아니라 대통령 복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정선거만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까지 알게 되었고 이제는 탄핵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한 짓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외쳤던 세월호 사건도 정말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서도 왜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건 사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이득을 본 자를 수사하면 쉽게 용의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정선거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세월호는 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한 부정선거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는 세월호도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왠지 이 정부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부정선거도 떳떳하면 밝히고 세월호도 진상규명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들이 밝히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왜 세월호 4.15 부정선거 할 것 없이 이 모든 의혹들의 중심에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부정선거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전부 민주당 출신들로만 선임되었고 세월호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던 전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이는 정교제 대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교조는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혁신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오염되어 있고 상상 이상으로 더 극악무도한 놈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선거만 밝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복귀입니다. 대통령 복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 편이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야당 할 것 없이 다 저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언론사가 되고 야당이 되어서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전단지도 들고 1인 시위도 해야 합니다. 저들이 광화문에 보이지 못하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광화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 1인 시위하는 사람이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면 전국에서 불꽃처럼 1인 시위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깃발 들고 피켓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게 3.1 운동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남들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억압에 굴하지 말고 용기로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탄핵 무효 자유혁명 1주년 문재인 8.15 정권 척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마찬가지로 이 대한문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 문제를 협조하고 종료하겠습니다.